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아주경제 올해 막차 분양 12월 전국 7만 6천 가구 예정. 올해 12월 전국에서 7만 6천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입니다. 27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12월 전국 82개 단지 총 7만 6,430가구, 여기서 공공 임대 분양은 제외입니다. 분양을 예정했습니다. 이는 2015년 12월 5만 2,294가구와 비교해서 46%, 작년 12월 3만 2,059가구보다 138.4% 많은 물량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25개 단지 2만 4,221가구, 서울시 5개 단지 4,456가구 등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분양이 대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가 분양 예정인 단지는 총 29개 단지 3만 9,362가구 컨소시엄을 포함합니다. 전체 물량의 약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분양 비수기로 꼽는 시기에 이처럼 분양 물량이 집중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슈로 분양 일정을 미뤘던 주요 단지들이 연내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데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알짜 상품을 갖춘 단지 선별과 함께 새로 적용되는 규제를 꼼꼼히 살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이슈앤뉴스. 한국경제, 금융당국, 개인 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 6개월 연장.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6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 채무자입니다. 지난 2월 이후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입니다. 개인 명의 신용대출을 포함해 햇살론, 안전망 대출 등 보정부 정책 서민 금융대출과 사익돌 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가계생계비, 즉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중위소득의 75%를 가계생계비라고 합니다. 가계생계비를 제외한 월 소득이 금융사에 매달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는 356만 원 4인 가족 기준입니다. 네, 코로나19로 거리두기 2.0이 진행 중입니다. 곧 3.0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 등 수입이 없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금융에 의존하려는 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는 정부가 해법을 찾아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창업시장 뉴스. 머니투데이, 서울보증, 코로나 위기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네,
여기서도 소상공인을 대출로 지원하는 특별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SGI 서울보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코로나19 피해 고객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울보증은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 등 자금 사정이 악화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와 법인들이 속출하자 납세 기한 연장 신청건에 대한 대규모 납세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877건의 납세 기한 연장 신청건에 대해 약 4,916억 원 규모의 납세 보증서를 내줬습니다. 서울보증 설립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보증보험은 채무자에 대해서 부족한 신용을 보완해주고 채권자에게는 담보를 제공해 신용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금융,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공적 보증 역할과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자산, 코인 이슈 앤 뉴스, 팍스넷 뉴스, 이더리움 2.0, 12월 출시 소식의 급등. 네,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글로벌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을 통해 디지털화된 가치를 제어하고 프로그래밍한 대로 실행되며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2천만 원 아래로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깊은 조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외국 유망 차트들은 15,000불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추세는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잘 짜시면 아직은 언제나 수익을 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특징인 스마트 컨트랙트와 12월 1일 이더리움 2.0이 출발한다는데 이는 또 무슨 이야기인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디지털 자산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초기 ICO 때 발표한 그들만의 로드맵을 벡스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총 4단계로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3단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단계는 프론티어, 두 번째 홈스테드, 세 번째 메트로폴리스, 네 번째 시레니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론티어 단계는 이더리움의 베타 버전으로 개발자들이 실제 플랫폼에서 테스트하고 학습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채굴을 진행하고 코인을 발행하며 앱과 툴들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 홈스테드는 프론티어 단계의 베타 버전을 벗어나서 기능적인 오류와 이후 필요한 개선 사항들을 업데이트하고 보완해가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메트로폴리스 단계는 초기 프론티어 단계에서 POW 방식으로 시작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POS 방식으로 전환 준비를 마치는 단계입니다. 12월 1일 POS로 넘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물론 전환도 4단계에 걸쳐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라니티, 조화롭고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더리움이 선포되고 프로젝트가 시작된 최종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더리움에 대한 4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더리움의 핵심 기술은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1994년 암호화폐 선구자
닉 자버에 의해서 제안되었습니다. 2013년 비탈릭 부테린이 자신의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도입, 이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서면 계약 방식을 디지털 계약으로 바꾸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면 두 당사자가 서로를 모르거나 신뢰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이 없어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2.0은 과연 무엇이냐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2.0이 오는 12월 1일 출시됩니다.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업데이트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이더리움 2.0 출시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예금 계약 데포짓 컨트랙트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계약에 52만 4,288 이더리움이 예치되어야 2.0 버전을 정상적으로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예금 계약은 24일 오전 11시 30분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2.0의 핵심은 기존 자급증명 POW 체계에서 지분증명 POS로 전환되면서 속도와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2개의 이더리움만 예치하면 누구나 금정자, 노드가 될 수 있고 그 보상으로 이더리움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에 진행한 예금 계약은 이를 위한 것입니다. 예치된 이더리움의 수가 늘고 2.0 버전 출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더리움의 시세도 급등했습니다. 23일까지 50만 원대에 머물렀던 시세는 24일 최대 68만 원까지 30% 가까이 상승했다가 25일 다시 하락 50만 원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이더리움 신규 투자자도 늘어서 이더리움 신규 지갑 주소가 16만 개 이상 생성돼 지난 90일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점유율은 11% 정도로 60%가 넘은 비트코인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활용해 서비스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이 크게 앞섭니다. D앱 정보 공개 사이트인 뎁레이더의 2020년 3분기 D앱 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약 3,400개의 D앱 중에서 이더리움 기반 D앱 수가 2,000개에 이릅니다. 블록체인 개발 업체들이 이더리움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다수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더리움이 상장되어 있어 이더리움 기반 코인을 발행할 경우 다른 메인넷을 이용했을 때보다 상장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 메타마스크와 같은 이더리움 기반의 지갑을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올 한 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DeFi가 유행하면서 이더리움의 입지는 더 넓어졌습니다. DeF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나 스테이킹 및 거래되는 코인들은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DeFi 시장에서 일어난 전체 트랜잭션 중 90% 이상이 이더리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수수료, 즉 가스피가 5배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DF뿐만 아니라 디파이 생태계에서도 이더리움이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셈입니다. 이더리움 2.0이 제대로 가동되면 느린 속도와 높은 수수료로 인한 문제가 개선되면서 전체 블록체인 시장이 겪고 있는 불안정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